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파이터! 송도현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은 잘 보내고 오셨나요? 또 열심히 준비한다고 네. 또 열일 주말 했습니다. 열주말.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가 또 뭐 주말에 열심히 준비하신 거에 성과라고 봐야 될까요?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또 네. 시장이 이렇게 또 힘든 바람에 네. 그래도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저번 주 이제 정사원이 된 기념으로 예. HSD 엔진 얘기를 했었을 때 정말 그 이후부터 주가 흐름이 계속 좋았거든요. 예. 네, 공략주는 아니었지만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언급드렸던 이제 HSD 엔진이 이제 좋은 또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오늘 수급 동향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오늘 팔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은 오늘 진짜 금융주들을 다 사고 있습니다. 국내 4대 금융주, 우리, KB, 하나, 신한지주 모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었던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 네. LG화학, 그리고 덱스터 등을 매수하고 있고요. 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도 금융주, 보험주 쪽으로 쏠려 있고요. 하나 더 특징적인 것은 여기에 또 HSD 엔진이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성장주, 가치주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쪽에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기관입니다. 페노션, HSD 엔진,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등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 동향 살펴봤고요. 바로 1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자, 오늘 1라운드는 현대해상과 한국카본. 자, 기분 좋게 깔끔한 네 글자로 준비를 네. 해 오셨습니다. 자, 현대해상은 아마 이 수급 파이터 진행하면서 이쪽 보험이라든지 네, 네. 금융주들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또 언급해 줬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설명해 드릴까요? 그럼요. 네. 현대해상과 한국카본 이 두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앞서 잘 설명해 주셨겠지만은 이제 금융주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인 지금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섹터는 바로 조선 기자재 쪽입니다.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조선 쪽도 일단 실적에 대한 모멘텀, 경기 민감 업종들이 역시나 이제 그 경기 호전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경기 민감 업종들이 좀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 이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일단은 오늘 특히 주목받는 그런 업종보다는 조금 약간 소외돼 있고 좀 더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주말에 잠깐 쉬고 오시면은 항상 좀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스포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스포를 준비해 어느 오셨습니다. 정도 힌트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현대해상과 한국카본의 대결입니다. 승자 열어볼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네. 소외돼 있던 친구라고 분명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한국카본이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소외된 친구는 아닌데요. 네. 일단은 한국카본 같은 오늘은 금융주가 좀 많이 주목받는 날 같고, 그래서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조선 업종에 힘입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LNG 초저온 보냉제를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이 친환경 이 수요에 힘입어서 이 선박 역시도 친환경 선박이라 볼 수 있는 이 LNG 쪽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품이 바로 이제 보냉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냉제를 또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카본도 그에 따른 이제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세 번째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바로 비조선 기업들과 협업 체결로 인해서 신성장 동력이 좀 가셔야 된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이게 한국카본은 이제 조선업계에 이 보냉제를 공급을 해왔지만은, 근데 현재 자동차라든지 다른 방면으로 이 복합 소재, 특히 이제 이 보냉제 쪽을 다른 업종에도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조금 가시화되고 있고 다른 분야로도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밸류를 좀 높게 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으로 좀 꼽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GP라든지 뭐 복합 소재 이런 카본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바로 이 비조선 기업들과 계속 협업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멀티플을 올리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큰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카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네. 일주일을 통틀어서도 상승했던 날이 더 많을 정도로 한국카본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 오히려 좀 고점이 아닐까 그리고 좀 우려감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긴 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딱 이 자리를 보시면 이제 우려감이 덜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이 상승이 그렇게 오래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장기 평선을 이제 돌파를 한 이후로 약 3거리일대 정도 이제 네. 상승 흐름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맞아요. 너무 크게 급등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 자리 측에서 계속적으로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죠. 이제 조선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한국 카본 역시도 그에 따른 거래 대금이 같이 몰리는 모습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우주 항공 등의 까지 신사업까지도 조금 기대감을 받으면서 네.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아주 강세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특징적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12,500원 이하에서 일단은 매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전고점. 왜냐하면 이 종목이 조금 무겁습니다. 맞아요. 좀 무겁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13,500원 정도로 한번 잡아보겠고요. 뭐 시장도 조금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이제 11,000원 정도 잡고 일단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카본 일단 매수 가격은요 12,500원 이하에서 일단 매수하는 것 지금 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도 현재는 13,500원, 손절가도 11,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모든 종목이든 간에 내가 들어가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가 있었고 최근에 네. 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한국카본도 되게 지금 시점에서든 오히려도 괜찮다라고 송동현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2라운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2라운드 누가 나올까요? 2라운드 파이트! 네. 또 조화로운 5글자입니다. 네. 한화솔루션과 해성 DS가 만났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종목 업종도 그렇고.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하나솔루션도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 업종 그리고 태양광 이쪽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종목이고요. 해성 DS는 지금 약간 신고점을 갱신할 정도로 굉장히 현재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DDR5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나 여기서 힌트는 일단은 힌트 안 주셔도 되는데요. 네, 바로 아시겠습니까?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네. 아마 이 송도현 대표님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수거파이터 할 때는 이 유튜브 채팅방에서 이 대결이 펼쳐집니다. 네네네. 누가 이길지 네. 예측을 하는데 가끔 이게 좀 쉬웠겠네요. 네. 일각에서는 스포 때문에 좀 김이 샌다는 의견이 좀 있기 때문에 죄송하네요. 네. 그래서 하나솔루션과 해성DS 지금 상당히 또 폭주하고 있을 텐데요. 네. 여기서 이제 바로 답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네. 외국인의 승리 한화솔루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좋다는 리포트도 나왔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설명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위치도 좋고 펀디멘탈도 회복되는 국면에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간단히 정리를 하면 영업이익이 올해 한 30% 정도 성장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특히 이제 이 폴리 쪽의 가격이 현재 좀 하락을 해주면서 이 태양광 쪽의 발전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또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원자재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태양광 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실적 부분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미국에가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현재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자회사가 미국에 현재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 1조에서 3조 정도의 그런 비용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비용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세제 혜택까지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지금 별로 오르지 않는 그런 자리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나온 투자 포인트, 이 펀더멘탈들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았었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오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네. 좀 기대가 됩니다. 하나솔루션 가격 전략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네.
자, 보시면 일단 딱 보셔도 이 어제 자리에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자리에서 좀 모멘텀이 발생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역시도 좀 리포트가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장기 평선을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인 그런 모습이라서 우선은 또 거래 대금도 양호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신규 매수 관점 38,500원 이하에서 신규 매수 관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매수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있고요. 이제 막 출발하는 자리로 딱 보이시기 때문에 네. 설사 조정이 좀 나온다 할지라도 아직 오르지 못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리스크 있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 짧게 42,000원 먼저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절 가격은요. 이 라인대가 깨지면 아무래도 수급이 많이 출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35,000원 라인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42,000원, 손절가 35,000원으로 제시한 한화솔루션이었습니다. 자, 2라운드 승자 한화솔루션 살펴봤고요. 이어서 자, 이번 주 또 시장을 대비할 송도영 대표의 공략주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열어주시죠. 네. 오늘은 조금 약간의 그 성장주 쪽에 종목을 포커스를 맞춰서 가져왔습니다. 예. 일단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성장 업종들에 대한 조정이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업종 같은 경우는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제 기업이죠. 그래서 현재 보안 쪽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지금의 모멘텀은 바로 CDBC 쪽이죠. 가장 강력하죠. 네, 중국의 이제 CDBC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제 이 CBDC를 활용을 한다라는 그 시범 활용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우리나라에 관련된 이 CDBC 기업들도 주목을 최근에 받았었고요. 근데 이 K사인은 NFT가 화랑이었을 때도 NFT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그 관련된 블록체인 거래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안도 필요했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따른 또 주목도 받았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제 그 오미크론이라든지 요즘에 뭐 오미크론이랑 델타랑 합친 그런 변종 바이러스도 현재 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대면에 대한 그런 계속 보안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K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 CDBC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제 막 오르고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조정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서 여기서 조금 이제 거의 바닥 근처에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이 핫한 성장 업종에 속한 이런 종목들이 또 급하게 튀어오를 수가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대표적으로 보안주 K사인 한번 준비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K사인이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중국에서 이 위아나 앱을 출시하면서 CBDC 종목들이 크게 올랐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잡아가고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K사인은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까요? 제가 또 한 가지 설명 안 드렸는데 바로 이 5G 핵심 이 서비스라 볼 수 있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보안 모멘텀도 있다는 점을 한번 또 참고해 보시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 업종 중에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업종 같다, 종목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K사인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서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현재 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상승 국면에 현재 위치한 그런 국면인데 이제 지수가 조금 오늘 하락을 해주면서 변동성이 다소 심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지금 2,800원 라인에서는 ERI에서는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그렇게 오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빠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K사인 1차 매수가 2,800원 이하에서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일단 3,000원 짧게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2차 목표가까지 새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2,65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K사인이었습니다. 목표가 3,000원, 손절가는 2,65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종목 수급파이터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급파이터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또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